자기야, 오늘 저녁에 우리 부모님이 자기 부모님과 식사하고 싶어 하셔. 엄마가 초대하셨어.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미래의 시어머니가 될 분이 남편에게 내 부모님에 대해 프랑스어로 무언가 말하자 두 분은 큰 소리로 웃으셨다. 내 축배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잔을 들고 미소를 지으며 유창한 프랑스어로 말했다. 대학교를 졸업한 박서연은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옷가게에 취직했다. 어머니가 건강 문제로 일을 하지 못하시는 탓에 아버지가 5자녀를 둔 대가족을 혼자 부양해야만 했다. 서연은 그곳에서 이지훈을 만났다. 그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다. 그가 그녀를 자신의 부모님께 소개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서연은 가게 쇼윈도에 블라인드를 내리며 잠금 장치가 제대로 고정되었는지 확인했다. 지치고 힘든 하루였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손님들, 피팅, 상담. 다리는 퉁퉁 부었고 관자놀이에서는 둔한 통증이 욱신거렸다. 그녀는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 위에 입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가게의 복장 규정은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서연이 자물쇠에 열쇠를 돌리자 익숙한 경고음이 들렸다. 그녀가 뒤를 돌아보니 보도에 은색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운전석에는 지훈이 앉아 있었고 어스름 속에서도 그의 미소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를 볼 때마다 늘 그랬듯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3개월 전 그는 여동생 선물을 고른다는 핑계로 가게에 들어왔지만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갔다. 대신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가게를 찾아왔고 마침내 그녀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끝났어? 그가 창문을 살짝 열며 외쳤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문손잡이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차로 향했다. 지훈은 그녀를 맞이하며 차문을 열어주었다. 자기야, 오늘 힘들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몸을 맡기고 머리를 헤드레스트에 기댔다. 조금. 하지만 네가 옆에 있으면 피곤함이 다 사라져. 지훈이 운전석에 앉아 그녀에게 몸을 기울여 부드럽게 뺨을 쓰다듬었다. 서연은 그의 손바닥에 뺨을 대고 눈을 감았다. 이 순간만큼은 온 세상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오직 두 사람만 남았다. 좋아. 그의 눈에 장난기 어린 불꽃이 튀었다. 그럼 지금 특별한 곳으로 가자. 특별한 곳? 서연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되물었다. 무슨 비밀이라도 있어? 가보면 알아. 지훈이 알센달센하게 웃으며 차를 부드럽게 출발시켰다. 서연은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여름 저녁이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공기는 여전히 따뜻하고 손에 잡힐 듯 했다. 궁금하게 만드네. 그녀가 지훈을 곁눈질하며 말했다. 내 계획에 포함된 거야. 그가 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윙크했다. 힌트라도 줘. 안 돼. 미리 말하면 서프라이즈가 아니잖아. 서연은 콧방귀를 뀌었지만 미소는 지었다. 그녀는 평범한 순간을 영원히 기억에 남을 순간으로 만드는 그의 이런 면을 사랑했다. 단순한 데이트는 모험이 되고 평범한 산책은 작은 여행이 되었다. 차가 도심 외곽의 고층 건물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여기야? 여긴 아직 공사 중인 건물이잖아. 완전히 공사 중인 건 아니야. 지훈이 엔진을 끄며 그녀를 바로잡았다. 아직 입주가 안 된 것뿐이야. 가자. 그는 차에서 내려 다시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건물은 어둡고 고요하게 그들 위로 솟아 있었다. 창문에는 불빛 하나 없었다. 지훈아, 무서워. 그녀가 인정했지만 손은 저절로 그의 손을 향했다. 나를 믿어. 그가 그들의 손가락을 깍지 끼며 속삭였다. 그들은 현관으로 들어섰다. 가칠한 페인트와 콘크리트 냄새가 났다.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것을 보고 서연은 조금 안심했다. 그들은 맨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지훈은 그녀를 좁은 계단으로 이끌었다.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옥상으로. 옥상? 서연이 멈춰섰다.
여기 들어가도 돼? 허락받았어. 그가 뒤를 돌아보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아버지가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셨거든. 걱정 마. 마지막 계단을 오르는 것은 서연에게 힘겨웠다. 하루 종일 서 있었던 탓이었다. 지훈이 무거운 철문을 밀자 그들은 옥상에 도착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녀 앞에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하얀 식탁보가 깔린 작은 테이블. 마지막 햇살을 반사하는 2개의 와인잔. 높은 촛대에서 흔들리는 촛불. 보이지 않는 스피커에서는 조용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믿을 수 없어. 서연이 숨을 내쉬었고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지훈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자신에게로 끌어당겼다. 이 저녁을 네가 기억했으면 했어. 이미 기억했어. 그녀가 그에게 몸을 돌리며 속삭였다. 그들은 테이블로 걸어갔다. 서연은 식탁보를 손가락으로 쓸어보며 세팅에 감탄했다. 모든 것이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앉아. 지훈이 그녀를 위해 의자를 빼주었다. 서연은 도시의 전경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다. 이곳에서 본 도시는 장난감 같았지만 놀랍도록 생동감이 넘쳤다.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하며 반짝이는 캔버스를 만들어냈다. 지우는 휴대용 아이스박스에서 이미 조리된 스테이크 2개를 꺼내 조심스럽게 접시에 담았다. 그러고는 샴페인 한 병을 땄다. 코르크가 조용히 터지는 소리와 함께 그가 잔을 채웠다. 우리를 위하여, 그가 잔을 들며 말했다. 우리를 위하여, 서연이 메아리처럼 화답했다.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저녁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서연은 한 모금 마셨다. 샴페인은 차갑고 상쾌했다.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시선에는 그녀가 이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결심, 그리고 설렘. 괜찮아? 그녀가 스테이크를 한 입 빼어 물며 물었다. 응, 그가 재빨리 대답했다. 그냥 이 순간을 즐기고 있어.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들은 말없이 식사를 했고 침묵은 아늑했다. 말로 채울 필요가 없는. 음악이 흐르고 도시는 아래에서 숨 쉬고 있었으며 그들은 서로에게만 집중하며 그곳에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지우는 일어나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랑 춤출래? 여기서? 서연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의 손을 잡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에게로 끌어당겨 한 손은 허리에, 다른 한 손은 그녀의 손가락과 깍지를 꼈다. 서연은 남은 손을 그의 어깨에 올리고 멜로디에 맞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넌 나를 행복하게 해. 지훈이 그녀를 더 가까이 껴안으며 속삭였다. 너도 나를 행복하게 해. 서연이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대답했다. 그들이 빙글빙글 돌자 세상도 함께 도는 것 같았다. 서연은 눈을 감고 그저 느끼는 것에 자신을 맡겼다. 그의 온기, 그의 숨결, 그녀의 손바닥 아래에서 느껴지는 그의 심장 박동. 음악이 태섰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지훈이 물러서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그가 긴장하며 침을 삼키는 것을 보았다. 서연아. 그가 입을 열었고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응? 그는 그녀를 놓고 한 걸음 물러서더니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지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중앙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우아한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서연아. 그가 그녀를 올려다보는 눈에는 그의 모든 영혼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만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너와 함께한 매일이 네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확신을 줬어. 내가 동틀역을 맞이하고 해질역을 보내고 싶은 사람. 내가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된 사람. 나랑 결혼해 줄래?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차올라 시야를 흐렸다. 그녀는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지훈아, 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면 이해할게. 그가 서둘러 덧붙였다. 그의 얼굴에 의심의 그림자가 스쳤다. 아니,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외쳤다. 아니, 시간 필요 없어. 응, 당연히, 응. 지훈의 얼굴이 환한 미소로 밝아졌고 서연은 그 미소를 보고 따라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반지를 꺼내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다. 마치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지훈은 일어나 그녀를 너무 꽉 껴안아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서연은 웃음과 울음을 동시에 터뜨리며 그의 목을 감쌌다. 결혼해주는 거야? 그가 그녀의 머리카락, 이마, 뺨에 키스하며 반복해서 물었다. 결혼해주는 거지? 결혼할게. 그녀가 그의 입술을 찾으며 속삭였다. 그들의 키스는 길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 즉 약속, 희망,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침내 그들이 서로에게서 떨어졌을 때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다시 테이블로 이끌었다. 그는 샴페인을 더 따랐고 그들은 다시 잔을 부딪혔다.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 그가 말했다.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 서연이 따라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없었다. 세상에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할 일이 너무 많아. 우린 해낼 수 있어. 지훈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함께라면. 그녀가 동의했다. 그들은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음악이 더 크고 밝게 들리는 것 같았다. 서연은 공기보다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촛불 아래에서 반짝이며 방금 일어난 기적을 상기시켰다. 이 모든 걸 언제 다 준비했어? 그녀가 그에게 몸을 기대며 물었다. 몇 주 동안 계획했어. 지훈이 고백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길 바랐어. 그리고 완벽했어. 그들이 춤을 추는 동안 하늘은 점차 어두워져 분홍색에서 보라색으로 그리고 깊은 남색으로 변해갔다. 별들이 도시의 불빛을 뚫고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말 사랑해. 서연이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 지훈이 그녀를 더 꽉 껴안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지훈이 미리 가져온 담요 위에 누웠다. 서연은 그의 가슴에 머리를 대고 그의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녀를 안고 등을 쓰다듬었다. 우리 얘기를 해줘. 그녀가 부탁했다. 네가 상상하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지훈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우리 집에서 아침에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네가 그날의 계획을 얘기해주는 모습이 보여. 저녁에는 서로에게 돌아오고 그날이 좋았든 나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고 서연은 그의 손이 그녀의 등에서 멈추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에게 아이들이 생길지도 몰라. 네가 우리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난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정말 아름답다. 그녀가 속삭였다. 넌 뭐가 보여? 그가 물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며 생각을 정리했다. 우리가 늙어서 백발이 성성한 채로 베란다에 앉아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여. 우리 아이들은 이미 다 컸고 각자의 가정을 꾸렸지만 우리는 여전히 함께야. 지금처럼, 아니 어쩌면 지금보다 더 서로를 사랑하면서. 지훈이 그녀의 정수리에 키스했다. 네가 그리는 미래가 마음에 들어. 밤이 깊어지면서 쌀쌀해지자 지훈은 담요로 그들을 덮었다. 서연은 그에게 몸을 기대며 순간을 즐겼다. 아래 어딘가에서 도시는 계속해서 그 삶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여기 옥상에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세상에 있었다.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녀가 고백했다. 그럼 끝나지 않게 하자. 지훈이 제안했다. 해 뜰 때까지 여기 있자. 좋아. 서연이 동의했다. 그들은 서로 얽힌 채 누워 결혼식 계획, 신혼여행지, 예전에는 이룰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이제는 현실이 된 꿈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늘이 점차 밝아지며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었다. 새벽은 느리지만 거침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연은 수평선을 더 잘 보기 위해 몸을 돌렸다. 지훈이 뒤에서 그녀를 껴안고 그녀의 어깨에 턱을 괴었다. 봐. 그가 속삭였다. 태양이 땅끝에서 솟아오르며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서연은 눈부심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다.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출이야. 그녀가 말했다. 앞으로 많을 일출 중 첫 번째일 뿐이야. 지훈이 약속했다.
그들은 옥상에서 손을 잡고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삶이 이처럼 아름다운 순간들로 가득할 것이라고 믿으며 함께 새벽을 맞았다. 지훈의 차가 익숙한 거리로 접어들자 아침 햇살이 눈을 찔렀다. 서연은 눈부신 빛에 눈살을 찌푸리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잠 못 이룬 밤의 여파가 느껴졌다. 눈꺼풀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노래하고 있었다. 손가락에 낀 반지는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그녀는 그것이 갑자기 사라질까봐 계속해서 쳐다보았다. 집에 다 왔어. 지훈이 서연이 여동생 서연과 함께 사는 5층짜리 아파트 앞에 차를 세웠다. 데려다줘서 고마워. 서연이 그를 향해 몸을 돌리자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언제나 예비 신부님. 그가 미소 지었다. 그 단어는 너무나 낯설지만 너무나 옳게 들렸다. 서연은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웃었다. 빨리 옷 갈아입고 출근해야 해. 기다릴게. 지훈이 시트에 몸을 기대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급할 거 없어. 서연은 차에서 뛰쳐나와 3층까지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문에 다다랐을 때 열쇠는 이미 손에 들려 있었다.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서현은 휴일이라 평소처럼 정오까지 자고 있을 것이다. 서연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어제 입었던 옷을 벗었다. 빠른 샤워, 새 블라우스, 검은색 바지, 판매 컨설턴트의 표준 유니폼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고 다시 반지를 보았다. 다이아몬드가 빛을 받아 무지갯빛으로 반짝였다. 나 결혼해. 그녀가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고 미소가 저절로 번졌다. 15분 후 그녀는 다시 차에 앉아 있었다. 지훈은 엔진을 걸고 가게로 향했다. 동료들이 알아볼까? 그가 반지를 가리키며 물었다. 보라, 언니는 분명히 알아볼 거야. 그런 거 보는 눈은 매의 눈이거든. 그리고 예진 씨도. 근데 예진 씨는 다른 이유로 알아볼 거야. 예진 씨? 항상 나를 평가하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 사람? 지훈이 미간을 찌푸렸다. 응, 바로 그 사람. 서연이 한숨을 쉬었다. 신경 쓰지 마. 그 사람은 모든 사람한테 그래. 가게 앞에 도착했다. 지훈은 입구 바로 앞에 차를 세웠다. 보고 싶을 거야. 그가 그녀에게 몸을 돌리며 말했다. 서연이 그에게 다가가자 그들의 입술이 길고 부드러우며 약속으로 가득 찬 키스로 포개졌다. 그들이 서로에게서 떨어졌을 때 서연은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나도 보고 싶을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저녁에 봐. 물론이야. 지훈이 약속했다. 평소처럼 데리러 갈게. 서연은 차에서 내려 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그녀가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떠났다. 서연은 항상 끝까지 그녀를 배웅하는 그의 습관에 미소 지었다. 입구에는 이미 예진이 서서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이 다가오자 고개를 들었다. 어머, 우리 스타 오셨네. 예진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돈 많은 남자 하나 잘 잡았네. 조용한 척하더니 뭘로 그를 홀렸을까? 서연은 하루를 갈등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아 이를 악물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예진 씨. 좋은 아침. 그녀가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리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네가 누구랑 뭘 하든 내 알바 아니지만. 서연은 평소 물건을 두는 창고로 들어갔다. 보라는 이미 그곳에서 새 블라우스를 옷걸이에 걸고 있었다. 서연아. 그녀가 친구에게 달려가며 외쳤다. 늦을 줄 알았잖아. 박 부장님이 지각하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지? 개점 1분 전에 도착했어. 서연이 보라를 껴안으며 웃었다. 예진 씨, 그만해. 매장에서 보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넌 사람을 돈으로만 평가하잖아. 서연이 창고에서 나오자 예진이 눈을 흘기는 것이 보였다. 어머, 네가 뭘 안다고. 예진이 쇼윈도에 마네킹을 고치며 콧방귀를 뀌었다. 보라가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고 예진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데려갔다. 저 사람 말 듣지 마. 그녀가 속삭였다. 그냥 질투하는 거야. 자기한테는 아무도 없으니까 화풀이 하는 거지. 서연은 지지에 감사하며 미소 지었다. 있잖아, 보라 언니. 나 할 말 있어. 뭔데? 보라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말해봐. 오늘 너 얼굴이. 꼭. 그녀는 서연의 왼손을 보고 말을 멈췄다. 그녀의 입이 벌어졌다. 이거. 내가 생각하는 그거야?
보라가 숨을 내쉬었다. 서연이 손을 들어 반지를 보여주었다. 다이아몬드는 가게의 인공 조명 아래에서도 반짝였다. 지훈 씨가 청혼했어. 서연이 미소를 참지 못하고 고백했다. 친구야! 보라가 소리를 지르며 서연을 껴안았다. 정말 기쁘다. 정말 행복해. 언제? 어떻게? 다 말해봐. 서연은 웃으며 포옹에 답했다. 어젯밤에 고층 빌딩 옥상으로 데려갔어. 거기서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그녀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말을 멈췄다. 그리고 별빛 아래에서 청혼했어.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졌어. 세상에 정말 로맨틱하다. 보라가 손뼉을 쳤다. 정말 기쁘다. 지훈 씨 정말 좋은 사람이잖아, 서연아.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어머, 다이아몬드네. 예진의 목소리에 두 사람이 돌아보았다. 그녀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서연의 반지를 노골적인 질투심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어떻게 저런 촌스러운 애한테 넘어갔을까? 예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분명히 사람 홀리는 재주가 있나 보네. 서연은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정말 뱀 같네요, 예진 씨. 그녀가 동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뱀? 예진이 비웃었다. 난 현실주의자야. 그냥 너희가 얼마나 갈지 궁금할 뿐이야. 보통 그런 결혼은 오래 못 가거든. 그만해. 보라가 앞으로 나서며 서연을 가렸다. 질투할 거면 조용히 해. 축하해 줄 수 없다면. 예진은 어깨를 으쓱하고 쇼윈도 쪽으로 돌아섰다. 서연이 보라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고마워. 그녀가 속삭였다. 언제나 내 편이야. 보라가 대답했다. 너 괴롭히는 거 못 봐. 가게 문이 열리고 첫 손님들이 들어왔다. 근무가 시작되었다. 서연은 고객들에게 사이즈를 찾아주고 코디를 제안하며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생각은 계속해서 지훈, 청혼, 그리고 그들의 미래로 돌아갔다. 아가씨, 이 블라우스 파란색 있어요? 중년 여성이 흰색 모델을 들고 물었다. 지금 확인해 볼게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선반으로 향했다. 그녀는 원하는 블라우스를 찾아 여성이 입어보는 것을 돕고 옷감 관리법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일은 정신을 분산시켰지만 손가락의 반지는 계속해서 자신을 상기시켰다. 서연은 손님들이 반지를 쳐다보는 것을 느꼈고 몇몇은 축하해 주기도 했다. 점심시간에 그녀와 보라는 작은 휴게실 테이블에 앉았다. 보라는 샐러드 통을 꺼냈고 서연은 샌드위치를 꺼냈다. 자, 처음부터 다 말해봐. 보라가 편안하게 자리를 잡으며 요구했다. 어떻게 청혼했어? 뭐라고 말했어? 서연은 미소 지으며 옥상, 촛불, 그리고 지훈이 무릎을 꿇었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보라는 숨을 죽이고 들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정말 아름답다. 서연이 이야기를 마치자 그녀가 속삭였다. 진짜 동화 같아. 가끔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서연이 고백했다. 깨어나면 모든 게 꿈일까봐. 꿈 아니야. 보라가 그녀의 손을 덮으며 안심시켰다. 이건 내 현실이고 내 행복이야. 휴게실 문이 살짝 열리고 예진이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머 미안. 아가씨들 수다 떠는 거 방해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녀가 비꼬는 투로 말했다. 그럼 방해하지 마. 보라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예진은 콧방귀를 뀌고 문을 닫았다. 서연이 한숨을 쉬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누가 알겠어. 보라가 어깨를 으쓱했다. 인생이 잘 안 풀렸나 보지. 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 기분 망치는 걸 정당화하지는 않아. 난 그냥 왜 다른 사람 기분을 망치는지 이해가 안 돼. 그 사람 생각하지 마. 보라가 손을 흔들었다. 오늘은 내 날이야. 넌 예비 신부잖아. 곧 결혼식도 할 거고. 서연이 웃었다.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생각해야 할 게 너무 많아. 드레스부터 시작해야지. 보라가 권위 있게 말했다. 드레스가 제일 중요해. 그 다음은 장소, 하객, 메뉴. 잠깐. 서연이 손을 들었다. 겁주지 마. 괜찮아. 보라가 그녀를 진정시켰다.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하면 돼. 점심시간은 너무 빨리 끝났고 그들은 다시 매장으로 돌아가야 했다. 오후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서연은 지쳤고
다리가 다시 붓기 시작했다. 예진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비꼬는 말과 지적을 던졌지만 서연은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혼전 계약서 쓸 만큼은 똑똑했으면 좋겠네. 예진이 지나가며 말했다. 돈 많은 남자들은 계약서 없이 결혼하는 거 좋아하거든. 그러다 결혼 생활이 파탄나지. 서연은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을 들은 보라는 예진에게 분노의 시선을 던졌다. 넌 그렇게 못되게 구는 거 지치지도 않니? 난 사실을 말하는 거야. 예진이 어깨를 으쓱했다. 듣고 싶으면 듣고 아니면 말고. 마침내 시계 바늘이 퇴근 시간을 가리켰다. 서연은 매출을 계산하며 계산대를 닫기 시작했다. 보라는 그녀를 도와 장부의 숫자를 기록했다. 다 됐다. 서연이 서랍을 잠그며 숨을 내쉬었다. 가서 옷 갈아입어. 보라가 윙크했다. 내 신랑이 분명 기다리고 있을 거야. 서연은 미소 지으며 창고로 향했다. 그녀는 작업복 앞치마를 벗고 머리를 정돈하고 가방을 들었다. 그녀가 나왔을 때 보라는 이미 출구에 서 있었다. 내일 봐. 그녀가 서연을 껴안았다. 그리고 기억해. 넌 멋져. 예진 씨 말 듣지 마. 고마워. 보라 언니. 서연이 친구를 꼭 껴안았다. 언니가 최고야. 가게를 나오자마자 지훈의 차가 보였다. 그는 보닛에 기대어 미소 짓고 있었다. 서연이 그에게 다가가자 그는 그녀를 껴안고 자신에게로 끌어당겼다. 오늘 하루 어땠어? 그가 물었다. 길었어. 서연이 인정했다. 하지만 좋았어. 보라 언니한테 청혼받았다고 말했어. 어떻게 반응했어? 기뻐서 거의 울 뻔했어. 서연이 웃었다. 우리 정말 축하해줬어. 다른 사람들은? 서연이 얼굴을 찌푸렸다. 예진 씨는 평소처럼 별로 안 좋아했어. 안타깝게도 항상 그래. 지훈이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고 그들은 차에 탔다. 그는 엔진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않았다. 대신 서연에게 몸을 돌렸다. 있잖아. 할 말이 있어. 무슨 일 있어? 서연이 경계했다. 아니, 괜찮아. 지훈이 서둘러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냥 우리 부모님이 너랑 만나고 싶어 하셔. 서연은 속이 철렁하는 것을 느꼈다. 너희 부모님? 응.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혼했다고 말씀드렸어. 너랑 꼭 만나고 싶어 하셔. 언제? 서연의 목소리는 그녀가 계획했던 것보다 작게 나왔다.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 부모님 마음에 드실 거야. 그리고 너도 부모님 마음에 들 거야. 확신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부모님인 윤혜진 여사와 이강민 회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들이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알았어. 그녀가 숨을 내쉬었다. 준비됐어. 지훈이 미소 지으며 그녀의 뺨에 키스했다. 다 잘 될 거야. 두고 봐. 차가 출발했고 그들은 저녁 도시를 달렸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지훈의 부모님과의 만남. 그것은 시험이 되겠지만 그녀는 해낼 것이다. 그들의 사랑과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했다. 토요일은 화창했지만 서연은 마치 먹구름이 낀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미 3번째 드레스를 갈아입으며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파란색은 너무 튀고 베이지색은 너무 지루하다. 검은색은 장례식처럼 보일 수 있다. 서연아, 진정해. 서연이 침대에 앉아 언니의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다. 어떤 걸 입어도 예뻐. 말은 쉽지. 서연이 다시 파란색 드레스를 입으며 중얼거렸다. 넌 약혼자 부모님 만나러 가는 거 아니잖아. 그래도 네가 얼마나 스스로를 몰아붙이는지는 보여. 서연이 일어나 언니에게 다가가 드레스 칼라를 바로잡아 주었다. 그분들도 평범한 사람들이야. 거의 평범한 부자 사람들이야. 서연이 바로잡았다. 아주 부자. 그리고 난 그냥 옷가게 점원이야. 넌 똑똑하고 교육받은 여자야. 서연이 상기시켰다.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 서연이 한숨을 쉬었다. 서연의 말이 맞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부모님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감정보다 인맥과 돈이 더 중요한 세상. 그녀가 곧 들어가야 할 세상이었다. 초인종 소리에 그녀는 움찔했다. 그 사람이야. 서연이 속삭였다. 가봐. 서연이 그녀를 떠밀었다. 그리고 기억해. 넌 예비 신부야. 그들이 너한테 좋은 인상을 줘야지. 네가 그럴 필요 없어. 서연은 속으로는 확신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작은 핸드백을 들고 문으로 향했다. 지우는 밝은 셔츠와 어두운 바지 차림으로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고 미소 지었다. 정말 아름답다. 그가 그녀의 뺨에 키스하며 말했다. 고마워. 서연은 미소 지으려고 노력했지만 어색하게 나왔다. 지우는 그녀의 상태를 알아채고 미간을 찌푸렸다. 이봐, 괜찮을 거야.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부모님은 물지 않아. 확실해? 서연이 농담을 시도했다. 거의. 그가 윙크했다. 그들은 차로 내려갔다. 가는 길에 지우는 아버지가 어떻게 맨손으로 사업을 일구셨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자선 활동을 하시는지, 그리고 두 분이 대학교 때 어떻게 만나셨는지 등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연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했다. 서연은 적절한 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건성으로 들었다. 지훈의 부모님 댁은 서울의 부촌인 평창동에 위치해 있었다. 높은 담장과 잘 가꿔진 정원이 있는 큰 저택이었다. 서연은 속이 다시 철렁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소박한 아파트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다. 지훈이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엔진을 껐다. 그는 서연에게 몸을 돌렸다. 숨 쉬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냥 너 자신으로 있어. 그걸로 충분해. 서연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차에서 내렸고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손가락을 깍지 꼈다. 그의 손길이 조금은 그녀를 진정시켰다. 우아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문을 열었다. 윤혜진 여사였다. 서연은 지훈이 보여준 사진을 보고 바로 그녀를 알아보았다. 키가 크고 날씬하며 완벽하게 세팅된 금발 머리와 날카로운 푸른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지훈아, 아들. 그녀가 아들을 껴안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엄마, 이쪽은 서연이에요. 지훈이 예비 신부를 가까이 끌어당기며 소개했다. 서연아, 우리 엄마 윤혜진 여사님이야.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연은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노력하며 손을 내밀었다. 윤혜진 여사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악수는 차갑고 형식적이었다. 들어오세요. 그녀가 옆으로 비켜서며 말했다. 집안은 더욱 인상적이었다.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크리스털 샹들리에. 서연은 이 공간에서 자신이 아주 작게 느껴졌다. 강민 씨, 애들 왔어요. 윤혜진 여사가 불렀다. 거실에서 키가 크고 백발이며 날카로운 회색 눈빛을 가진 이강민 회장이 나왔다. 그는 아들을 보고 미소 지었다. 지훈아, 그들이 껴안았다. 그리고 이쪽이 내 약혼녀겠구나. 네, 아버지. 서연이에요. 만나서 반갑네. 이강민 회장은 서연의 손을 잡았고 그의 악수는 아내의 것보다 훨씬 따뜻했다. 거실로 들어오게. 저녁은 30분 후에 준비될 거야. 그들은 넓은 거실로 들어갔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노력하며 소파 가장자리에 앉았다. 지훈이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래, 서연 양. 윤혜진 여사가 맞은편에 앉으며 입을 열었다. 지훈이한테 옷가게에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판매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윤혜진 여사가 말했고 그녀의 말투에는 흥미를 제외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학력은 어떻게 되시죠?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서연은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그거 좋군요. 이강민 회장이 대답했다. 하지만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군요. 윤혜진 여사가 끼어들었다. 왜 전공을 살리지 않으셨죠? 서연은 주먹을 쥐었다. 가족을 경제적으로 도와야 했습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가게 일이 안정적인 수입을 주었거든요. 가족이 많으신가요? 윤혜진 여사가 계속해서 질문을 퍼부었다. 네, 5자녀 중 장녀입니다. 남동생 2, 여동생 2이 있습니다. 5자녀라.
윤혜진 여사가 반복했고 그녀의 말투는 그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아버지는 일하시나요? 네. 공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하십니다. 서연은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어머니는 건강 문제로 일을 하지 못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윤혜진 여사는 필요한 답을 모두 얻었다는 듯이 소파 등받이에 기댔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지지하려는 듯이 서연의 어깨를 꽉 쥐었다. 이강민 회장이 헛기침을 했다. 지훈이가 서연 양이 아주 똑똑하고 목표 지향적이라고 하더군.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의 말처럼 비난하는 기색이 없었다. 좋은 자질이야. 감사합니다. 서연이 그에게 감사하며 미소 지었다. 자기야, 나 좀 도와줄래요? 윤혜진 여사가 갑자기 서연에게 말을 걸며 일어섰다. 디저트를 준비해야 해서요. 서연은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이죠. 그녀는 윤혜진 여사를 따라 부엌으로 갔다. 그녀는 이미 냉장고에서 신선한 베리와 크림 장미로 장식된 케이크를 꺼내고 있었다. 이걸 접시에 옮기는 것 좀 도와줘요. 윤혜진 여사가 서연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케이크가 놓인 쟁반의 가장자리를 잡았고 두 사람은 함께 그것을 서빙 접시로 옮겼다. 윤혜진 여사는 주위에 추가로 베리를 조심스럽게 놓기 시작했다. 서연 양. 그녀가 이래서 눈을 떼지 않고 입을 열었다. 우리 집안과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서연은 얼어붙었다. 무슨 말씀이시죠? 당신은 지훈이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윤혜진 여사가 날씨 이야기를 하듯 말을 이었다. 당신은 다른 세상 사람이잖아요. 지훈이는 장래가 창창해요. 우리 사회의 여자, 그의 경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자와 결혼해야 해요. 서연은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말이 겨우 나왔다. 윤혜진 여사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평범한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당신 가족은 필요한 인맥을 제공해 줄 수 없고요. 그의 인생을 망치지 말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 아들에게서 떨어져 주면 두둑한 금액을 지불하겠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녀가 겨우 내뱉었다. 저는 지훈 씨를 사랑하고 그가 행복해지도록 뭐든지 할 겁니다. 사랑은 식는 법이죠. 윤혜진 여사가 차갑게 대답했다. 하지만 돈은 남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돌아섰다. 속은 모욕감, 굴욕감, 그리고 무력감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치고 싶었고 떠나고 싶었지만 억지로 자신을 다잡았다. 전 그 사람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든 싫어하시든요. 윤혜진 여사는 입술을 오므렸다. 두고 보죠. 그들은 디저트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다. 지훈은 서연의 얼굴을 보고 즉시 일어섰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걱정스럽게 눈을 들여다보았다. 무슨 일 있었어? 그가 속삭였다. 아무것도 아니야. 서연이 시선을 피하며 거짓말했다. 괜찮아. 저녁 식사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서연은 맛도 느끼지 못한 채 음식을 겨우 삼켰다. 윤혜진 여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고 각각의 질문은 신문처럼 들렸다. 이강민 회장은 중립적인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가려고 노력했지만 그조차도 분위기를 풀 수는 없었다. 저녁 식사가 마침내 끝났을 때 서연은 울음을 터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우는 이것을 알아채고 재빨리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했다. 서연이를 집에 데려다 줘야 해요. 그가 말했다.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하거든요. 물론이지. 윤혜진 여사가 미소 지었지만 미소는 눈에 닿지 않았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서연 양.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집을 나왔고 문이 닫히자마자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무슨 일이었어? 그들이 차에 타자 지훈이 다그치듯 물었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침묵했다. 지훈은 엔진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않았다. 서연아, 제발.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께서. 그녀가 입을 열었고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다른 세상 사람이라고. 내 장래가 창창한데 내가 그걸 망칠 거라고 하셨어. 뭐라고?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돈을 제안하셨어. 서연이 말을 이었고 마침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너에게서 떨어져 달라고. 제기랄. 지훈이 핸들을 내리쳤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어쩌면 어머니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 서연이 속삭였다. 어쩌면 난 정말 너한테 어울리지 않을지도 몰라. 그런 말 하지 마. 지훈이 그녀에게 몸을 돌려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넌 나한테 완벽하게 어울려. 넌 내 평생 옆에 있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야. 하지만 내 어머니는 어머니 말 듣지 마. 그가 말을 끊었다. 시간을 좀 들여. 익숙해지실 거야.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그건 어머니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니야. 서연은 눈을 감고 그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기댔다. 이 만남이 너무 두려웠어. 그녀가 고백했다. 그리고 내 두려움이 현실이 됐어. 미안해. 지훈이 속삭였다. 내가 미리 경고했어야 했는데, 준비시켰어야 했는데, 내 잘못 아니야. 그들은 잠시 더 앉아 있었다. 그러고 나서 지훈은 차를 출발시켜 서연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가는 길에 그들은 침묵했다. 아파트 앞에서 그는 그녀를 꽉 껴안았다. 사랑해. 그가 말했다. 그리고 어떤 것도 그걸 바꿀 수 없어. 나도 사랑해. 서연이 대답했다. 그녀는 집으로 올라갔다. 서연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서연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베개에 얼굴을 묻고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 사이 지우는 집으로 돌아왔다. 부모님은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가 들어서자 그의 얼굴은 어두웠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그가 차갑게 말했다. 무슨 말이니 아들? 윤혜진 여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어머니께서 서연이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요. 그녀가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 애는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그건 어머니께서 결정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지훈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전 집을 나갈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연락을 끊을 거예요.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라. 윤혜진 여사가 손을 흔들었다. 진심이에요. 지훈이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든 싫어하시든 전 서연이와 결혼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걸 받아들이시거나 아니면 아들을 잃으시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할 거예요. 윤혜진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강민 회장은 침묵하지 않았다. 지훈아, 좀 진정하는 게 어떻겠니? 아니요, 아버지.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이제 지쳤어요. 전 서연이를 사랑해요. 그녀는 제 아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걸 받아들이실 수 없다면 그건 어머니의 선택이에요. 그는 돌아서서 방을 나갔고 부모님을 충격에 빠뜨렸다. 윤혜진 여사는 손에 잔을 쥔 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오랜만에 그녀는 아들이 진심이라는 것과 그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불행했던 저녁 식사 이후 3개월이 흘렀다. 그 3개월 동안 윤혜진 여사는 거리를 두었지만 더 이상 그들의 관계를 망치려고 하지는 않았다. 지우는 어머니가 자신이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연은 그것이 일시적인 휴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저 잠잠해진 것에 기뻐했다. 쌀쌀한 10월의 어느 날 그들은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다. 서연은 줄을 서서 지훈의 손을 꼭 잡고 속에서 모든 것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현실이었다. 곧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될 것이다. 긴장돼? 지훈이 그녀의 관자놀이에 키스하며 속삭였다. 응. 서연이 인정했다. 하지만 기분 좋은 긴장이야. 창구에 불려갔을 때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지훈이 옆에 서명했고 직원이 도장을 찍었다. 축하합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다. 결혼식은 3개월 후인 1월 18일입니다. 그들이 구청을 나오자 지훈은 서연을 안아들고 빙빙 돌았다. 우리가 해냈어. 그가 웃었다. 내려줘. 서연이 그의 어깨에 매달리며 킥킥거렸다. 어느 날 지훈이 예상치 못한 소식으로 그녀에게 전화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자기야, 오늘 저녁에 우리 부모님이 자기 부모님과 식사하고 싶어 하셔. 그가 말했다. 엄마가 초대하셨어. 서연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얼어붙었다. 오늘, 결혼식 세부 사항을 논의할 때가 됐고 너희 가족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상했다. 윤혜진 여사는 그녀의 가족에게 전혀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서연의 가족을 자신들의 수준 이하로 여긴다는 것을 여러모로 드러냈었다. 알았어. 서연이 마침내 대답했다. 몇 시에? 7시에. 6시 30분에 너랑 너희 부모님 모시러 갈게. 서연은 부모님께 전화해서 만남에 대해 알렸다. 어머니 박정숙 여사는 흥분했다. 서연아, 우리 뭐 입어야 하니? 뭐 새로 사야 할까? 엄마, 어떤 옷을 입어도 예뻐. 서연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냥 평소대로 하세요. 말은 쉽지. 박정숙 여사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부자들을 만나는 거야. 망신당하고 싶지 않아. 망신 안 당할 거예요. 서연이 장담했지만 그녀 자신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저녁에 지훈이 그들을 데리러 왔다. 서연의 부모님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었다. 아버지 박철민 씨는 단정한 정장을, 어머니는 수수한 남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을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지훈이 차에서 내려 그들을 맞이했다. 드디어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도 반갑네. 박철민 씨가 그의 손을 잡았다. 자네 얘기 많이 들었네. 좋은 얘기만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지훈이 미소 지었다. 지훈의 부모님 댁까지는 20분이 걸렸다. 박정숙 여사는 긴장해서 핸드백을 만지작거렸다. 박철민 씨는 긴장을 감추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앞 좌석에서 지훈 옆에 앉아 속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저택에 도착했을 때 박정숙 여사는 숨을 헐떡였다. 세상에, 집이 정말 크구나. 서연이 돌아보니 어머니의 눈에 감탄이 서려 있었다. 아버지는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다. 들어오세요. 지훈이 문을 열고 모두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윤혜진 여사와 이강민 회장은 이미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의 부모님을 보자 윤혜진 여사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얼굴을 찌푸렸지만 재빨리 미소로 그것을 감추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윤혜진입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박정숙입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분명히 주눅이 든 채로 손을 잡았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철민입니다. 아버지가 짧게 자신을 소개했다. 이강민입니다. 지훈의 아버지가 박철민 씨의 손을 잡았다.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저녁 식사가 거의 다 준비됐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자리를 잡았다. 윤혜진 여사가 모두에게 와인을 따라 주었다. 자, 그녀가 서연의 부모님 맞은편에 앉으며 입을 열었다. 우리는 결혼식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중요한 행사이니 모든 것을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박정숙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은 시내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열려야 합니다. 윤혜진 여사가 말을 이었다. 이미 몇 군데 받았어요. 임페리얼이나 크리스탈. 둘 다 이런 수준의 행사에 아주 적합해요. 서연은 부모님이 긴장하는 것을 느꼈다. 좀 더 소박한 곳을 선택하는 건 어떨까요? 박정숙 여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윤혜진 여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제 아들의 결혼식입니다. 최고 수준이어야 해요. 하지만 아드님만의 결혼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철민 씨가 끼어들었다. 우리 아이들의 결혼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준비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참여요? 윤혜진 여사가 되물었고 그녀의 말투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물론 여러분의 의견을 고려하겠지만 최종 결정은 저희가 합니다. 서연은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다. 지훈이 그녀의 무릎에 손을 얹어 진정시켰다. 엄마, 모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어때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듣고 있단다 아들. 윤혜진 여사가 억지 미소를 지었다. 하객 수는 어떻게 할까요? 이강민 회장이 상황을 무마하려고 물었다. 저희 쪽에서는 약 100명을 초대할 계획입니다.
윤혜진 여사가 대답했다. 친척, 친구, 사업 파트너들. 100명이요? 박정숙 여사가 놀랐다. 우리는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한 30명 정도 생각했어요. 30명이요? 윤혜진 여사가 비웃음을 겨우 참았다. 그런 행사에는 너무 적어요. 우리에게는 많은 수입니다. 박철민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속에서 모든 것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부모님이 자존심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윤혜진 여사는 분명히 타협할 생각이 없었다. 저녁 식사 자리로 옮기는 게 좋겠군요. 이강민 회장이 제안했다. 식탁에서 계속 이야기하죠. 그들은 식당으로 들어갔다. 식탁은 호화롭게 차려져 있었다. 새하얀 식탁보, 은식기, 크리스털 잔. 박정숙 여사는 감탄과 동시에 불안한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야채를 곁들인 연어구이, 그리고 소스를 곁들인 고기가 나왔다. 윤혜진 여사는 서연의 부모님이 점점 더 말이 없어지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결혼식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다. 신부 드레스는 유명 디자이너의 것이어야 해요. 그녀가 말했다. 몇몇 살롱에서 피팅을 주선해 줄 수 있어요. 드레스는 제가 직접 고르고 싶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물론이지 얘야. 윤혜진 여사가 그녀의 손을 토닥였다. 하지만 내 도움을 받으면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곳을 알 수 있지. 여보, 아이들이 직접 결정하게 하는 게 어때요? 이강민 회장이 끼어들었다. 난 그냥 돕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가 방어적으로 말했다. 서연은 어머니가 냅킨을 쥐고 있는 모습, 아버지가 턱을 악물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불편해했고 그것은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꽃은요? 윤혜진 여사가 말을 이었다. 흰 장미와 난초가 좋을 것 같아요. 클래식은 항상 유행을 타지 않죠. 서연이는 작약을 좋아해요. 박정숙 여사가 말했다. 작약을 추가하는 건 어때요? 작약이요? 윤혜진 여사가 얼굴을 찌푸렸다. 그런 행사에 쓰기에는 너무 소박해요. 하지만 예쁘잖아요. 박정숙 여사가 주장했다. 아름다움은 상대적인 개념이죠. 윤혜진 여사가 잘라 말했다. 서연은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았고 속에서 모든 것이 불타올랐다. 하지만 그녀가 무언가 말하기 전에 윤혜진 여사는 남편에게 몸을 돌려 프랑스어로 무언가를 말했다. 이강민 회장은 콧방귀를 뀌었고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다. 서연의 부모님은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롱을 느끼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서연은 얼어붙었다. 속에서 너무나 강한 분노의 파도가 일어 겨우 참았다. 축배를 들 시간입니다. 이강민 회장이 잔을 들며 선언했다. 서연이 잔을 들고 일어섰다. 모두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몇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녀가 유창한 프랑스어로 시작하자 윤혜진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외국어 학부를 졸업했고 7개 국어에 능통합니다. 제 부모님은 두 분 다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은 매우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외에서 고액 연봉의 일자리를 제안받았지만 지훈 씨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행동은 그만두시고 진정한 사랑을 위해 건배합시다. 윤혜진 여사와 이강민 회장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들은 서연이 프랑스어를 이해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사랑을 위하여 윤혜진 여사가 재빨리 잔을 들며 덧붙였다. 모두가 잔을 부딪혔지만 분위기는 바뀌었다. 서연의 부모님은 그녀를 자랑스럽게 쳐다보았다. 지훈은 테이블 아래에서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윤혜진 여사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는 빨리 끝났다. 커피가 나왔을 때 윤혜진 여사가 일어섰다. 서연 양, 잠시 둘이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 복도로 나갔다. 윤혜진 여사는 창가에 멈춰서서 밤의 정원을 바라보았다. 네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그녀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서연이 대답했다.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예요. 제 부모님은 훌륭한 분들이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세요. 윤혜진 여사가 돌아섰고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읽혔다. 동의해. 내가 틀렸어. 서연이 놀라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제 앞길을 막는 것을 그만두셨으면 합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해결책을 찾을 겁니다. 윤혜진 여사가 비웃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구나. 어쩌면 넌 정말 지훈이에게 어울리는지도 모르겠어. 전 분명히 그에게 어울려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좋아. 윤혜진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편견 없이.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좋아요. 그녀가 동의했다. 그들은 식당으로 돌아왔다. 남은 저녁 시간은 더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흘러갔다. 윤혜진 여사는 신부 부케에 작약을 추가하는 것에도 동의했다. 서연의 부모님은 긴장을 풀었고 지훈은 감탄하며 예비 신부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떠날 때 박정숙 여사가 딸을 껴안았다. 정말 멋졌어. 그녀가 속삭였다.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엄마. 서연이 그녀에게 몸을 기댔다. 차 안에서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오늘 내 모습에 정말 놀랐어. 그가 말했다. 네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몰랐어. 서연이 웃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지킨 것뿐이야. 그리고 아주 잘 해냈어. 지훈이 그녀의 손에 키스했다. 내 예비 신부는 진짜 전사야. 서연은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그녀는 전사였고 아무도 그들의 행복을 망치게 두지 않을 것이다. 1월 18일은 춥지만 화창했다. 서연은 결혼식이 저녁에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잠에서 깼다. 설렘과 기대로 잠이 오지 않았다. 오늘 그녀는 지훈의 아내가 될 것이다. 오늘 그녀의 인생은 영원히 바뀔 것이다. 서연은 이미 일어나 아파트 안을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언니, 일어나! 그녀가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우리 할 일 엄청 많아. 서연이 이불을 걷어차며 웃었다. 결혼식은 저녁 6시야. 시간 많아. 시간이 많다고? 서연이 손뼉을 쳤다. 미용실도 가야 하고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드레스도 입어야 하잖아. 시간이 너무 부족해. 서연은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유리창 밖으로 눈이 반짝이고 있었다. 도시는 동화처럼 보였다. 그녀는 손바닥을 유리에 대고 차가움을 느꼈다. 나 결혼해. 그녀가 속삭였다. 응. 서연이 뒤에서 그녀를 껴안았다. 언니 때문에 정말 행복해. 오전 9시 보라가 윤혜진 여사와 함께 서연을 데리러 왔다. 시어머니는 결혼식 전 모든 준비 과정에 신부를 동행하겠다고 고집했다. 서연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날 저녁 이후 윤혜진 여사는 정말로 변했다. 더 부드러워지고 더 세심해졌다. 좋은 아침 신부님. 보라가 서연을 껴안았다. 변신할 준비 됐어? 됐어. 서연이 미소 지었다. 윤혜진 여사가 늘 그렇듯 우아하게 차에서 내렸다. 서연아. 그녀가 그녀의 뺨에 키스했다. 오늘은 내 날이야. 잊지 못할 날로 만들어보자. 그들은 미용실로 향했다. 다음 4시간은 분주하게 흘러갔다. 헤어 디자이너들은 서연의 머리에 컬과 진주를 엮어 복잡한 스타일을 만들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눈을 강조하고 입술을 부드러운 분홍색으로 만들어 화장을 했다. 정말 아름답다. 보라가 과정을 지켜보며 감탄했다. 지훈 씨가 너 보면 기절할 거야. 윤혜진 여사가 덧붙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동화 속 공주처럼 보였다. 미용실을 나온 후 그들은 이미 드레스가 기다리고 있는 서연의 부모님 댁으로 돌아왔다. 레이스 상의와 풍성한 스커트가 있는 새하얀 드레스였다. 서연이 직접 골랐고 완벽했다. 박정숙 여사는 딸이 드레스를 입는 것을 도우며 울었다. 딸아, 정말 예쁘다. 그녀가 등 뒤에 단추를 채우며 흐느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서연이 돌아서서 어머니를 껴안았다. 화장 망가지잖아요.
안 울 수가 없구나. 박정숙 여사가 눈물을 닦았다. 우리 아가가 결혼을 하다니. 윤혜진 여사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후회와 비슷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결혼식을 회상하고 있거나 아들을 계속 압박했다면 놓쳤을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마침내 서연은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전신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았다. 드레스는 완벽하게 맞았고 베일은 어깨 위로 부드럽게 흘러내렸으며 흰 장미와 작약으로 만든 부케가 전체적인 모습을 완성했다. 정말 아름다워. 서연이 옆에 서서 속삭였다. 고마워. 서연이 그녀의 손을 쥐었다. 결혼식은 시내에서 가장 호화로운 레스토랑 중 하나인 호텔 신라에서 열렸다. 서연이 연회장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모든 것이 흰색과 분홍색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모든 테이블 위에서는 촛불이 타고 있었고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부드러운 빛을 발산했다. 하객들은 이미 모여 있었다. 서연은 친척, 친구, 지훈의 동료 등 익숙한 얼굴들을 보았다. 그녀가 나타나자 모두가 돌아보았고 연회장은 감탄의 한숨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서연은 오직 지훈만을 바라보았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제단 앞에 서 있었고 그의 눈은 반짝였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는 너무나 환하게 미소 지어서 서연은 심장이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박철민 씨가 딸을 제단으로 이끌었다. 서연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의 팔을 잡았다. 아버지는 딸을 다른 남자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순간을 미루려는 듯이 천천히 걸었다. 아빠, 서연이 속삭였다. 행복해야 한다. 그가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들은 제단에 도착했다. 박철민 씨는 딸의 손을 지훈에게 넘겨주고 물러섰다. 지훈이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눈을 바라보았다.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워. 그가 속삭였다. 너도. 서연이 미소 지었다. 주례가 예식을 시작했다. 서연은 말을 들었지만 그 의미는 이해하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오직 그녀 옆에 있는 지훈뿐이었다. 그녀의 손에 잡힌 그의 손, 사랑으로 가득 찬 그의 시선. 신랑 이지훈 군은 신부 박서연 양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주례가 물었다. 네, 지훈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신부 박서연 양은 신랑 이지훈 군을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네. 서연의 목소리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자신감 있게 울려 퍼졌다. 그들은 반지를 교환했다. 지훈이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서연도 똑같이 했다. 금빛 결혼 반지가 촛불 아래에서 반짝였다.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례가 엄숙하게 선언했다. 신부에게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지훈이 서연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겼고 그들의 입술은 길고 부드러운 키스로 만났다. 연회장은 박수갈채로 터져나갔다. 서연은 키스해! 키스해! 하는 외침, 웃음소리, 음악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어딘가 멀리 있는 것 같았다. 여기, 지금은 오직 두 사람뿐이었다. 그들이 서로에게서 떨어졌을 때 서연은 어머니와 윤혜진 여사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보았다. 두 여성은 손수건으로 눈을 닦고 있었다. 이강민 회장은 미소 지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박철민 씨는 진지한 얼굴로 서 있었지만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축하연이 시작되었다. 신랑 신부는 특별히 화려하게 장식된 별도의 테이블에 앉았다. 하객들이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네고 선물과 꽃을 주었다. 서연은 볼이 아플 정도로 미소 지었지만 상관없었다. 그녀는 행복했다. 딸아. 박정숙 여사가 다가와 서연을 껴안았다. 정말 기쁘다. 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고마워요, 엄마. 서연이 그녀에게 몸을 기댔다. 모든 것에 감사해요. 엄마는 제 자랑이에요. 박정숙 여사가 속삭였다. 박철민 씨도 다가와 어색하게 딸을 껴안았다. 행복해야 한다, 딸아. 그가 말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여기 있어. 알아요, 아빠. 서연이 그의 뺨에 키스했다. 보라가 빛나는 얼굴로 달려왔다. 친구야, 정말 예쁘다. 그녀가 서연을 껴안았다. 이날의 일부가 될 수 있어서 정말 기뻐.
이 모든 시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서연이 대답했다. 네가 없었다면 훨씬 더 힘들었을 거야. 에이, 무슨 소리야. 보라가 손을 흔들었다. 난 그냥 응원했을 뿐이야. 나머지는 다 네가 해낸 거야. 저녁 식사 시간이 시작되었다. 웨이터들이 음식을 날랐다. 하객들은 신랑 신부를 위해 건배하며 먹고 마셨다. 서연은 음식을 맛보았지만 식욕이 없었다. 긴장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 안 먹네. 지훈이 알아챘다. 못 먹겠어. 서연이 인정했다. 감정이 너무 벅차. 조금이라도 먹어봐. 그가 포크를 그녀의 입에 가져다 주었다. 안 그러면 샴페인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울 거야. 서연은 순순히 한 입 베어 물었다. 지훈이 만족하며 미소 지었다. 저녁 식사 후 신랑 신부의 첫 춤이 선언되었다. 서연이 일어서자 지훈이 그녀를 연회장 중앙으로 이끌었다. 그들이 청혼받았던 밤, 옥상에서 춤췄던 바로 그 느린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이 노래 기억나?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서연이 속삭였다. 물론이지. 지훈이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대답했다. 난 모든 걸 기억해. 그들이 춤을 추자 주위 세상이 사라졌다. 오직 그들, 음악, 그리고 이 절대적인 행복감만이 존재했다. 서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대고 눈을 감았다. 정말 사랑해. 지훈이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 그녀가 대답했다. 노래가 끝나고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다. 하지만 신랑 신부가 자리로 돌아가기 전에 윤혜진 여사와 이강민 회장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서연아. 윤혜진 여사가 입을 열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확실함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생각 좀 해봤는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망설였다. 이강민 회장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앞으로 나섰다.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 그가 서연을 껴안으며 말했다. 서연은 잠시 굳어 있다가 포옹에 답했다. 이강민 회장은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웠고 이 포옹에서 그녀는 받아들여짐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윤혜진 여사도 다가와 서연을 껴안았다. 내가 했던 행동들 미안하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틀렸어. 넌 정말 멋진 아이고 우리 가족이 된 것이 기쁘다. 서연은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반복했다. 저에게 정말 큰 의미예요. 이강민 회장이 헛기침을 했다. 서연아, 제안할 게 있다. 그가 말했다. 우리 회사에 좋은 번역가가 필요해. 국제적인 파트너들과 일하고 있어서 내 언어 능력이 아주 유용할 거야. 혹시 맡아줄 수 있겠니? 서연은 놀라 눈을 깜빡였다. 정말 예상치 못한 제안이에요. 그녀가 인정했다.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해봐. 이강민 회장이 덧붙였다. 급여도 괜찮고 조건도 좋아. 그리고 내 전공을 살릴 기회이기도 하고. 서연이 지훈을 쳐다보았다. 그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게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 이강민 회장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럼 신혼여행 다녀와서 자세한 얘기를 나누자. 남은 저녁 시간은 춤, 웃음, 축하 인사로 순식간에 지나갔다. 서연은 세상의 정상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지훈은 한시도 그녀 곁을 떠나지 않고 손을 잡고 뺨에 키스하고 귀에 다정한 말을 속삭였다. 축하연이 끝나갈 무렵 서연은 화장을 고치러 화장실에 갔다. 그곳에서 보라를 만났다. 친구야. 보라가 그녀를 껴안았다. 우리 대화가 그리울 거야. 서연은 슬픔을 느꼈다. 나도. 그녀가 인정했다. 하지만 언제든 전화하거나 만날 수 있잖아. 네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알아. 보라가 눈물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그냥 매일 널 보는 게 익숙해져서. 이제 넌 새로운 삶을 시작하잖아. 새로운 삶이 옛 친구들을 잊는다는 뜻은 아니야. 서연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넌 영원히 내 가장 친한 친구로 남을 거야. 그들은 연회장으로 돌아왔다. 지우는 이미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떠날 시간이었다. 준비됐어? 그가 차 문을 열며 물었다. 준비됐어. 서연이 대답했다. 그들은 리본으로 장식된 차에 타고 하객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서 떠났다. 서연이 돌아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가득 찼다. 오늘 그녀의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고
그녀는 지훈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나를 기다릴 수 없었다.